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MX간 체험단 사운드 트래커를 책임지고 있는 황대리입니다. 사운드 트래커가 뭐예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네. 사운드 트래커. 아마 MX간 이제 트루 사운드니까 영화 음악, 영화 사운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명칭을 사운드 트래커라고 지었죠. 그래요? 딱 와닿진 않는다. 사실은 좀 약간 MX간이 테크놀로지 중심되는 관이니까 좀 약간 엘레강스하게 갔는데 저는 MX간 귀변태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건 더 그렇다. 귀변태 체험단 뭐지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 선을 넘었다. 사운드 트래커. 네. 뭐 아무튼 메가박스에서 MX간을 담당하고 있는 네. 우기면 돼. 내가 만약 이걸 한 5년 했다고 해줘봐. 누가 이 명칭 가지고 말아.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네,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그리고 저는 바이엔 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도 댓글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썸보이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시네마스타는 다른 영화 팟캐스트와 다른 점이 배 감독님도 아니고 김프로도 아닌 황대리님, 즉 극장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독특한 디테일을 다룰 수 있으니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디테일이 살아있어야지 중독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황대리님이 좀 더 분발해 주시면 확실하게 김프로쇼에서 영화 부분 자리 잡고 많은 청취자를 보유할 거라 감히 미국에서 예상합니다. 야, 네. 이분 댓글 지난번에 읽지 않았어요? 아니, 요런 취지의 다른 그래요. 글을 올려주셨어요. 계속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오고 그렇죠.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지금 얼마나 날탕으로 하고 있다는 게 티가 난다는 제가 얘기지. 뭐 사운드 트래커랑 뭐 브랜드 캠페인이랑 중계랑 CSR이랑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요번 주가 지난번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좀 정리되는 게 있어서 좀 열심히 하겠다는 것도 있으면서 네. 제가 좀 약간 츤데레가 있어가지고 댓글은 잘 안 달지만 많이 보거든요. 보긴 보는데 보면서도 저도 많이 반성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굳이 변명을 하자면 영화관에 뭐 이런 영화 관련된 디테일을 좀 얹었으면 영화에 대해서 영화관에서의 뭔가를 좀 디테일을 얹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별로 없거든요. 그게 참 제가 뭐 담당자는 아니지만 내가 편성 쪽 하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를 수는 있는데 안 친한 것도 아니고 그런 디테일이 있나? 이 정도만 한 요런 얘기까지 해봅니다. 아니, 근데 본인 입장에서 이제 이거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일반 청취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주 작은 정보라도 별 생각을 다 했다. 영화관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관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 각 지점별로 또 지점 이벤트들, 여러 할인들 엄청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 좀 많이 안 찾아보시면 찾기가 힘든데, 뭐 이런 걸 얘기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뭐 팝콘을 얘기해야 되나? 뭐가 될지 일단 갖고 와봐. 갖고 오고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특별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한동안은 우리 댓글에 통증어 올려주신 분 많았어요. 그래요, 네, 통증어. 통증어. 그 통증어를 내가 디테일을 이거는 통증어는 국내산 뭐 이런 아니, 얘기를 해야 되나? 왜 이름이 통증어냐? 그래. 뭐 이런 걸 모르잖아. 누가 지었다. 그렇지. 통증어라고. 왜 이거를 통증어를 드리게 됐느냐? MX 귀변태냐? 그렇지. 왜 사운드 트래커냐? 메가박스에만 갈릭 팝콘이 있으며? 그렇지. 이건 또 어디서 갖고 왔느냐? 뭐 이런 그렇지.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디테일인가도 싶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영화의 어떠한 디테일, 영화가 이제 극장에서 걸리기까지 과정이 제일 궁금하시겠죠. 그게 그 별 디테일이 일단 뭐라도 가까봐. 그래. 좀 별 디테일이 뭐 일상의 편니님께서 네. 처음엔 카페에 재밌게 떠드는 남자들의 수다를 엿듣는 느낌이라 깔깔대며 웃느라 눈물이 나곤 했는데 요즘은 네. 대학 강의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반란한 주주총회와 다시 시네마스터 2로 부활할 추천 영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좀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거의 맨정신에 이런 녹음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코멘트를 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진짜 뭐 일상생활이 영이치 않아가지고 좀 그랬는데 뭐 요런 건 것 같아요. 가끔 디테일한 자기들 위치에서 디테일한 얘기와 더불어서 가끔 그냥 넉넉고 막 듣는 사람이 눈물이 날 정도로 웃을 수 있게 약간 약 빨고 방송하듯이 한번 해달라. 그래서 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진짜 생각이 안 한 게 아니라 그 김프로님 그거 하잖아요. 그 뭐 대충 어설프게 하는 뉴스 농장 뭐지 이름이 있었잖아.
하찮은 뉴스농장. 하찮은 뉴스농장. 대충 어설프게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뭐 하찮은 영화 농장이라도 해야 되나. 뭐 신문아 배우가 아프답니다. 뭐 이런 거. 8월에 크리스마스 좋았는데 뭐 이런 마이클 얘기. 베이가 범블비로 또 지랄한답니다. 뭐 이런 거를 우락가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근데 사실은 요런 취지의 댓글들이 이번 방송에서 소개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30분 정도 떠들 게 하찮거든요. 지금 내용 정리도 안 되고 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영화계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좀 하찮은 영화 농장. 우리가 조금 더 이거는 그냥 주마가 편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같이 열매. 그래, 반성해야 돼. 악녀 때 혼자 완전 버럭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읽었으면 이걸 읽었어요. 같이 열매님이 영화편에서 세 분 발언을 고르게 나눠서 해주시면 황대리는 팬도 되게 많은데 거의 90%를 광돈님 혼자서 말씀하시는 듯 중간 편집도 된 듯한데 그래도 길어요. 세 분의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의 감상편 듣고 싶어요. 네, 황대리는 팬이 많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지난번 녹음할 때 그냥 느꼈어요. 배 감독 핀트가 나갔구나. 여기서 내가 끼어드는 것도 뭔가 악녀에 대한 뭔가 칭찬을 할까봐 그걸 막 싹둑싹둑 잘라내는 그런 경계심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핀트 나갔구나. 네, 여러분 가끔 제가 그냥 빡칠 때가 있어요. 그때 말이 빨라져서. 네. 재즈미엄님께서 실화 영화 특집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영화 관련해가지고 조금 기획들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신제품 기대해주세요. 하여튼 뭐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기획을 담아가지고 뭐 하는 영화 소개들 좀 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북북봉봉이님. 시네마스타에서 넘어왔습니다. 영화 이야기는 일주일에 한 편이나 올라올까 싶어 찾아오길 미뤘는데 3편이나 올라오네요. 진작에 찾아올 걸 그랬습니다. 배 감독님, 황대리님 목소리 계속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좋아요. 여기 김프로님 빠져있네? 네. 김프로님 어차피 쇼 이름이 김프로 쇼니까. 하긴. 포에버모님이 그 밑에다가 그분들 사진 보셨어요? 목소리보다 25년 정도를 젊으세요. 이게 칭찬이야, 여기. 네, 그렇습니다. 뭐 놀랍지도 않은 댓글입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도 그러면 모든 사람이 기다리시는 그 코너. 오늘은 커피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물 폭탄 코너입니다. 자,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은요, 요즘 방송이 강의 듣는 것 같으시다는 일상의 편린님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애터미 선크림은 북북 봉봉이 시네마스타에서 넘어오셨다는데 앞으로 계속 즐겨주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사랑 대구 수성교 근처에 있는 기분 좋은 카페 철스에서 더치커피 한 병 받으실 분은요, 황대리님 팬인 가치열매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본편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국내 야구 갤러리의 아기 공룡 두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 통칭 최악의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드리는 편인데요. 김프로의 줄거리 요약을 해드려야 되는데. 난제를 만났지? 난제라기보다 도대체 내가 뭘 본 걸까? 영화가 나를 본 것인지, 내가 영화를 본 것인지. 지금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전에는 사실 이제 트랜스포머 1, 2, 3, 4편이 있으니까 요걸 한번 다시 보고 정리를 할까 생각을 했다가 이게 이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 스타워즈 시리즈는 1편부터 7편까지 한번 이렇게 쭉 돌려보는 게 뭐 나름의 영화사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근데 뭐 트랜스포머 1, 2, 3, 4편을 내가 그렇게 볼 일인가.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을 막 하던 차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아이디어? 좋은 말로 아이디어라고 하고 나쁜 말로 꼼수라고 하지. 우리 멤버였던
우리 천재 이승국. 우리 승국이. 또 승국이가 또 이런 거 잘 만들거든요. 정리 잘하죠. 네. 그래서 승국이가 마침 만든 영상이 있어요. 네. 영상을 딱 정리했구나. 트랜스포머 편을 1, 2, 3, 4편을 이해가 쉽게 되도록 쫙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여러분 천재 그래서 이승국. 네, 이승국 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단 먼저 우리가 이승국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해 준다. 상생이네. 뭐 요런 그렇죠. 요런 이제 명분을 가지고 좋은 취지네. 전부 다 도용하지는 않고 저희가 요 정리된 부분만 나머지 부분이 궁금하시면 저희가 URL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버 천재 이승국 가서 이제 보기도 하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러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천재 이승국이 정리해준 트랜스포머 1편부터 4편까지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생겼다. 요거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트랜스포머 5 최후의 기사를 보기 전 1편부터 4편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려는 시도 바로 시작합니다. 우주 아주 저 멀리 어딘가에 사이버트론이라는 행성이 있었는데 이 행성에는 기계 문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서 내전이 일어나서 디셉티콘이라고 불리는 나쁜 로봇들이랑 오토봇이라고 불리는 착한 로봇들이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이버트론이라는 행성이 황폐화되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내전 중에 황폐화된 사이버트론을 재건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담긴 중요한 물질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두고 로봇들이 지구에서 싸움을 막 해요. 지네들끼리. 근데 여기서 지구인 주인공인 샘이랑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용감한 미군들이 도움을 줘서 착한 오토봇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이버트론 출신의 로봇들은 이미 저 옛날 지구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1편에 등장했던 물질 말고도 사이버트론을 재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소름 돋게도 이 또 다른 방법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역시 지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로봇들이 지구에서 싸움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지구인 주인공 샘과 은하계에서 제일 멋있고 용감한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오토봇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황폐화된 사이버트론을 재건하려면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노동력도 필요하다는 엄청난 사실이 3편이 되어서야 비로소 밝혀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놀랍게도 이 못된 로봇들은 굳이 지구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 옛날 왔던 거 말고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간들 사이에 로봇들이 침투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그래서 또 로봇들이 지구에서 싸움을 하고 다시 한번 지구인 주인공 샘과 우주에서 제일 멋지고 용감한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오토봇들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까 인간들이 열을 받기 시작해요. 로봇들 지네 문제를 갖고 자꾸 지구에서 싸움을 하니까요. 3편에 등장했던 시카고 전투에서는 인간들이 많이 죽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인간들은 오토봇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구인들은 진작에 디셉티콘의 노예가 되었을 거란 사실을 갑자기 까먹어버리고 오토봇들과의 동맹을 파기합니다. 근데 이때 즈음에서 이 로봇들은 디셉티콘이랑 오토봇 두 개로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4편이 되어서야 알려집니다. 심지어 이 로봇들에게는 창조주가 따로 있고 이 창조주들조차 이미 수천만 년 전에 지구에 왔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또 밝혀집니다. 그 와중에 시리즈 내내 패배해서 도망가고 심지어 3편에서는 죽어버렸던 디셉티콘의 수장이 4편에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하수인 디셉티콘, 오토봇들이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서 전투를 벌이고 아무런 설명 없이 시리즈에서 사라져버린 샘과 주인공들을 대신해서 텍사스에 살던 엔지니어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우주 영웅인 미군들보다 더 잘 싸우면서 오토봇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줍니다. 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정리 잘해. 정리 잘해요. 네. 하여튼 요런 내용으로 트랜스포머 1편부터 4편까지 이제 내용을 알고 5편에 들어가셔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다. 왜냐면 전혀 연결이 안 된다. 연결 안 돼. 새로운 얘기를 또 시작해. 그렇습니다. 전혀 다르게 막 나오는 내용도 있고요. 이번에는 킹하서 하여튼 그 중세시대 싸우는 거하고 또 짬뽕을 시켜놔가지고 야 이게 저는 사실 이번 영화를 대명 콘도에 있는 그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는 거기가 CGV인가 착각했는데 아니고 그냥 콘도 자체에서 극장을 가지고 이제 나름 사가지고 운영하더라고요. 좋은 게 뭐냐면 광고가 없어. 그냥 시작하면 바로 시작해. 와 깜짝 놀랐어요. 좋네요. 뭐 그래서 저는 좋겠지만 한참 돌아갈 때까지 내가 혹시 잘못 들어왔나 생각했어. 중세 얘기니까. 이게 트랜스포머가 아니고 다른 영화인가? 네. 한참 보고 있는데 나중에 그 이제 드래곤 머리 3개 달린 드래곤이 막 나오면서 이거 제대로 들어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온갖 시나리오를 다 때려 집어넣고 내 생각에는 이 시나리오 하도 까이니까 그랬는지 이번 편은 정말 절치부심하고 정말 시나리오 팀 12명으로 알려진 하지만 유명한 메인 작가 5명이 주축이 돼서 썼다는 이 최후의 기사단 시나리오가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가 이제 뭐 외계 행성이 원래 사이버트론이었더니 졌더니 뭐 원래 이런 애들이 있었니 자꾸 지구에 들어오는 얘기로 가다가 자 우리 원탁의 기사들이 얘네랑 같이 했다고 한번 써보자 했을 때 자기들끼리 약간 박수 쳤을 것 같아. 이 드디어 지구의 역사에 이렇게 합류하는구나. 같이 얽혀 들어가 있는 걸로 그냥 해가지고 이걸로 얼마나 또 많은 이야기가 변주될 수 있을까. 1차 대전 나올 수 있고 2차 대전 나올 수 있고 앵글로색슨족 나왔다 게르만족 나왔다가 그럼 나라마다 그 막 온갖 신화를 다 짬뽕할 수 있잖아. 박수를 쳤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막 히틀러의 폭스바겐 막 이런 게 이제 막 그렇지. 그러니까 디셉티콘이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막 명랑해전에도 막 연관이 됐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거북선 오토 보시고. 그렇지, 거북선에 오토 보시고, 그렇지. 만리장성은 사실은 사람이 쌓은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갈 수 있잖아. 네. 자기들끼리 박수를 쳤을 거야. 문제는 자기들끼리 박수를 쳤다는 거지. 그 지점이 가장 기가 차더라고요. 그냥 SF로 뭔가 나와 떨어진 세계에 관한 이야기로 설정이 돼 있을 때는, 아니 뭐 SF 하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우리의 인류의 역사와 엮는 그 지점에서 야 얘들이 진짜 막장이구나. 사실 근데 마블에서 그걸 했잖아. 그래. 뭐 수없이 원더우먼 얼마 전에 다뤘던 원더우먼도 뭐 1차 대전 때 뭐 했다며. 아니 뭐 토르는 우리 신이었는데 전등의 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트랜스포머가 파라마운트 거잖아요. 파라마운트에서 어떤 이런 거대한 미솔로지를 가지고 무게감 있는 시리즈가 없잖아. 트랜스포머가 거의 유일하긴 한데 이게 너무 중량감이 딸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어떤 중량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나리오 작가들 막 초빙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엔 굉장히 성공적으로 트랜스포머화한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로 잘 만들어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걸 뭐 예를 들면 뭐 원더우먼이나 마블의 히어로 무비 같은 그런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하나씩 차근차근 풀려고 했으면 앞으로 그럼 한 20편 더 나와야 되는데 누가 그걸 차근차근 진행되는 트랜스포머를 보고 싶어 할까. 그런 면에서 보면 5편 이 한 편의 영화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때려박혀 들어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경이롭다? 자기들 나름의 중량감 있는 또 시리즈 페이지 1을 딱 마무리하는 영화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원론적인 질문인데 자동차와 로봇을 원래 좋아하세요? 자동차와 로봇? 왜냐면 이게 남자들의 취향 저격이라고 해가지고 남자들이 대부분 자동차를 좋아하고 로봇을 좋아하는데 자동차가 로봇가 되는 영화니까 그렇지. 이건 남자들이 안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게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욕구가 해소 안 된 거를 나이 들어서 해소하거나. 아니야, 세 가지 정도 있겠구나. 어렸을 때 욕구도 있었고 해결도 할 수 있었어. 그럼 즐겁게 보내는 거고. 네. 너무 욕구는 있었는데 뭔가 환경이 안 돼서 해소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예 무시하고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여유가 됐을 때 키덜트가 되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던 케이스라 뒤늦게 차나 로봇이나 피규어나 레고나 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 편이라 관심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감흥이 없죠.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계속 복귀해서 뒤로 가다 보면 그 순간이 있을 거야. 나는 저 로봇을 살 수 없구나. 그리고 단념.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랬을 수 있지. 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2학년 때. 나도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볼트론을 사고 싶더라고. 볼트론을? 초등학교 때가 아니라 볼트론이 2학년 때. 볼트론이 중학교 때 다시 하더라고요. MBC에서. 뭐 옛날에 봤던 거긴 한데 다시 하길래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그 5마리 호랑이를 연결해가지고 합체를 시키고 싶은 거지. 그렇지. 전화를 했지 엄마한테. 엄마 볼트론 나이가 몇 살인데 뚝. 이 거절의 상처가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래요? 그렇군요. 야. 저는 예전에 그레이트 다간이라는 만화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새로운 학교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제 그 학교로 이제 4학년 때부터는 거기를 다닌 케이스가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3회 졸업생이에요. 네. 새로 생긴 초등학교에. 근데 그 전까지 3학년 때까지는 좀 먼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버스비가 있잖아. 그 버스비는 내가 공식적으로 매일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걸어 다녔어요. 아, 그쵸. 걸어 다니면서 모았어. 모아가지고 그레이트 다 가는 샀네? 아, 진짜? 야. 숨길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너무 난 책상 위에 이렇게 다 이렇게 DP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팔, 다리, 머리 하나씩 분리해가지고 서랍에 다 넣어놨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걸 다 이제 조립을 하고 뭐 이랬었는데 야.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걸 조립을 해가지고 TV에 탁 올려놨더라고.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나를 혼내기 위한 용도였고 이거는 무슨 돈으로 어떻게 샀냐. 그걸 고르게 하기 위한 용도였고 두 번째는 내가 봤을 때 아버지가 재밌어서 조립을 했어. 아버지가 그때 눈을 뜨신 건가? 그러더니 막 비스마르크 함선 이런 거 조립하시더라고. 아, 눈을 뜨셨네. 그때 계속 막 하시더라고요. 저는 복귀를 해보면 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만화를 안 봤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답답해서 싫었거든요. 만화책이라는 매체가 만화라는 자체가 프레임이 실사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이 그래. 아, 요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청취자분들 중에 또 분명히 또 말씀하실 분 계실 텐데 맞춰주기도 힘들다. 네, 제 수준이 이만큼 일치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너무 답답한 게 뭐였냐면 맥한더 V 이런 거 볼 때 너무 막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뭔지 알아. 네. 그래요? 맞춰봐요. 뭐예요? 이게 변신하거나 아니면 합체하거나 움직일 때 얘네가 그렇게 움직이기에 충분한 관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데 몇 가지 안 되는 동작과 계속 반복되는 저번 화에도 나왔던 그림으로 계속 반복돼서 그게 합체되는 모습이 나오거나 할 때. 들어갔어. 김프로님 그렇게 디테일하게 싫어하지 않아. 아니. 그 정도 아니야? 정확해. 고봐. 뭐냐면 그래. 반복되는 프레임이 있어. 그래. 이 자식들 우라카이 해서 먹는 거야. 똑같이 매화 매화 반복되는 그림이 있어요. 핵무기가 뭐 찾아가지고 3분 되면 이걸 해체해야 되거든요. 핵무기가 이렇게 핵폭탄이 날아오니까. 그러면 그 장면 항상 똑같아. 랑조. 뒤에서 비행기 떨어지고 그래요. 뭐 이렇게 뭐 그 똑같아 항상. 그러면 맞아, 핵무기가 날아오다가 여기서 삥 해가지고 다시 떨어져서 터지고 똑같아. 그리고 변신할 때도 야구장이 이렇게 쭉 그렇지. 길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루에 몇 분을 저 명분으로 그렇지. 저걸 저렇게 나한테 똑같은 화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렇지. 가뜩이나 만화 애니메이션이 비슷한 화면이 반복되는 게 싫어서 안 보는데 저렇게 성의 없게 느껴지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분개하면서 메카니즘을 안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욕망의 그것도 아닌 거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거지. 욕망의 수준이 높았으면 그렇지 않은 애니메이션도 찾아봤겠지. 예를 들면 나디아 같은 거. 그런 걸 찾아봤을 텐데. 근데 나디아도 보면 그래서 나디아를 조금 더 낮게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봐야 이 프레임이 튄단 말이에요. 달리기 할 때 그 탁탁탁탁 튀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래. 그걸 보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면 더 찾아봤겠지. 스타더스트 2040인가 2080인가. 아니면 디즈니 걸 보던가. 뭐 디즈니 거를 보던가. 근데 말씀하신 그 지점이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한계였다 그러면 그걸 원하는 게 이제 애니메이션 월트 디즈니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이 프레임수를 엄청 많이 갖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보완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찾아봤겠지.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서 데이트를 이제 막 할 때는 그런 실사하고 비슷한 입 모양이 맞는 그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약간 환호했던 게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할 거면 나는 실사 영화를 보고 하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실사 영화들을 찾아봤거든요. 그 영화는 많이 봤는데 그래, 애니메이션은 맞아. 안 봤던 것 같아요. 거기 딱 거부감이 느껴지는 분류들이 있긴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TV 애니메이션 만화를 잘 못 봤어요. 진짜 어릴 때는.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만화나 애니메이션들이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은데 풀샷, 정경샷이 우리나라 뭐 옛날 만화들 같은 거 보면 수채화처럼 되게 잘 그려져 있거든. 디즈니 같이 막 원색이 아니고 수채화처럼 음영도 잘 돼 있고 되게 아름다운 그림인데
조금 뒤에 움직여야 되는 물건은 색깔이 다르지. 원색으로 그냥 칠해져 있어. 그렇죠. 나 그걸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디즈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즈니는 안 그래. 그렇죠. 움직이는 물체나 배경이나 그 퀄리티가 똑같아. 뭐 이런 걸 찾아봤는데 그런 면에서는 황 대리님 말씀이 맞긴 맞네. 김프로님은 그걸 찾아볼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오히려. 그냥 차라리 영화를 봤고, 이 얘기를 왜 쓸데없이 길게 하냐면, 네가 그래 만화 싫어하고 애니메이션 그래, 안 봤는데 그래. 그거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이렇게 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있을 수 놓고 있으니까. 있었던 거야. 네. 정말 성실 납세자다 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맞장구 쳐주고 있었는데. 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만화와 애니메이션 자체를 안 좋아하고, 그래서 로봇과 뭐 자동차에 대한 큰 흥미가 없는 저조차도, 트랜스포머 1이 나왔을 때는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진짜 뭐 로봇을 막 사고 싶었는데 뭐 이런 좌절의 추억들 한 번씩 다 있지. 그리고 뭐 혹자들은 건담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막 정말 디테일한 건담 피규어를 막 모으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로봇가 아니라 나중에는 실제로 자동차 마니아가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자동차를 몰거나 자기가 직접 수리해서 탈거나 튜닝을 하거나 저도 뭐 별로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뭐 거기에 대한 로망이 센 사람이 아니었는데 1편이 개봉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미 나이가 많은 나이였음에도 그 범블비가 변신해가지고 딱 서가지고 샤이어 라보프를 탁 쳐다볼 때 우와! 저런 로봇가 나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갑자기 동심이 소환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다. 굉장히 가슴이 뛰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트랜스포머가 나올 때마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1편이 제일 셌고 네. 그 다음으로 갈수록 예전에 나가 별로 관심 없던 네. 애니메이션을 보는 딱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볼 일인가? 난 그냥 영화를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똑같이 들었는데 이번에 5편은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봤더니 크게 다르지 않아가지고. 역시나 그렇죠. 네. 그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1편이 정말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딱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가 우리도 그걸 처음 봤고 주인공 샤이어 라보프도 걔를 처음 봤어. 그래서 같이 놀랐거든. 근데 2편, 3편, 4편이 지나갈수록 이제 익숙한 이야기에서 사건이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1편은 지구에 변신 로봇가 있다. 이걸 너무나 리얼한 CG로 보여준 것 자체로 누구에게나 두근두근하면 줄 수 있었던 아이템인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복되면 사건이 더 커지는 수밖에 없어. 새로운 로봇가 등장하고 걔네가 더 스케일이 큰 전투를 벌이지 않으면 딱히 우리가 이제 거기서 놀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게 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아닌가? 로그라인의 승리였던 것 같아요. 그쵸? 1편은.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의 총제작과 마이클 붐이 되기 전 마이클 베이가 연출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주연 배우 샤이어 라보프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사실 굉장히 밀어주던 차세대였던 스타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연기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연기파 배우로서 지금 이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그런 게 다 잘 맞아떨어진 영화가 아니었나. 그리고 사실 우리가 1편을 봤을 때까지만 해도 지금에야 돌아보니 그렇다는 소회를 지금 말하지. 야, 이거 1편이 이렇게 나왔는데 2편, 3편, 4편 계속 가면 정말 엄청난 게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사실 우리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기대를 계속 넘도록 만들어주는 스케일의 그런 제작비의 그런 볼거리를 사실은 계속 충족시켜준 면도 있긴 있다. 그런데 이제 와 보니 이렇게 계속 가는 걸로 우리 마음을 더 흔들기는 힘들구나. 네. 만드는 사람도 깨닫고 보는 사람도 깨닫게 된 지점이 지금쯤이 아닌가. 저는 비슷한 얘기인데 첫 번째 트랜스포머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은 옛날에 봤던 그 애니메이션이 실사로 된다. 마블이 만들어가고 있는 놀라움의 연속이 그런 거였잖아요. 내가 봤던 애니메이션이 도대체 실사로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단순히 그 구현해 가는 부분이라면 이걸 얼마나 잘 보여주냐. 차가 로봇가 된다는 게 애니메이션을 한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니까 특촬물이면 뭐 특촬물이니까 뻥 하고 바뀌면 되잖아. 그렇지. 아니면 휘 막 우주가 휘 우주에서 막 결합되고 막 이런 것들 애니메이션 특촬물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실사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디테일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오티머스 프라임이 차에서 로봇으로 변할 때. 지금 이제는 이제 2, 3, 4, 5편에 그냥 퉁 치고 넘어가잖아요. 그냥 뭐 반짝하면서 그냥 딱 넘어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밑 다리부터 쭉 훑어가면서 머리까지 가는데 네. 막 모든 기어가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막, 네. 막 돌아가면서 진짜 차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만들면 이걸 눈으로 보여주니까 거기서 오는 시각 충족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였거든.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이건 판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내 옆에 있는 차가 로봇으로 변하는 과정을 너무 실제로 보여주니까 네. 거기서 오는 충격이 엄청 컸던 건데 당연히 배 감독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에는 뭐가 더 커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클 베이의 선택은 용감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기대감을 충족시켜줬는데 그 다음 편은 이거 또 보여주면 분명히 실명할 게 뻔하니까 네. 서사를 강화해가지고 뭔가 보완하겠다. 네. 이렇게 나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마이클 베이는 이런 부분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거 기대했어? 만족했어? 더 센 거 보여줄게. 네. 비주얼로 더 큰 거 보여줄게. 더 터트려줄게. 뭐 지구에서 만족 못해? 우주까지 갈게. 그래. 이렇게 뭐 정면 돌파를 해서 왔던 것 같고 그게 뭐 흥행 성적만 보자면 성공해왔던 것 같은데 이젠 지쳤다. 그렇죠. 지금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첫 편을 회상해보자면 거기서 주는 기쁨이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리즈가 보는 사람들이 있고 부분만큼 나오는 결과라는 게 규모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최고의 스태프들이 수십 명보다 수백 명이 붙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질 거고 돈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볼거리가 화려해진다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시리즈들이 망가져가는 거를 보고 있을 때 굉장히 슬프거든요. 네. 근데 5편을 보면서 사실은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했는데 되돌아보니 트랜스포머 1편이 굉장한 영화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도 수많은 SF나 액션 히어로 무비가 있을 테지만 마블의 모든 영화, 뭐 아이언맨 1편, 2편, 어벤져스 뭐 이런 걸 다 통칭하는 수십 편의 마블 시리즈보다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오히려 영화사적으로는 더 의미 있는 영화로 손꼽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하스브로라는 장난감 회사가 G.I. 조, 트랜스포머 이런 거 만들다가 TV 시리즈로 만들었다가 인기가 많아지니까 실사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스필버거가 총제작하고 마이클 베이가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그냥 우리가 정말 어릴 때부터 그냥 뻔하게 동경해온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고물차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변신 로봇이었다니 이걸 그냥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엄청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IP의 한 캐릭터를 당연히 이제 영화로 해야지 해서 만든 아이언맨 시리즈나 슈퍼맨 시리즈가 아니라 변신 장난감 로봇? 했을 때 그냥 떠올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캐릭터를 실사로 만들었는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초대화 흥행을 터뜨려버렸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 1편, 트랜스포머 1편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흥행이 대박난 블록버스터였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내 마음을 동심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래도 좀 가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자, 그럼 5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계속 지금 1편 얘기를 하고 있는데 5편은 35분 됐으니까 이제. 네. 개연성이 너무 떨어져서 너무 참담하다라는 네. 혹평들이 공이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개연성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나요?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저는 오히려 개연성보다는 편집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편집이란 건, 그러니까, 이 씬 뒤에 이게 붙고, 뭐, 이걸 왜 얘가 지금 알게 되고, 뭐, 이런 내러티브를 어떻게 편집해서 보여줬냐가 아니고, 네. 리듬이 없어요, 리듬이. 1편 생각해보시면, 혹은 뭐, 2편, 3편만 해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할 때, 갑자기 우리는 굉장한 슬로우 모션을 보면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딱 지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구나. 아니면 얘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 이거 우린 잘 알았단 말이에요. 완급 조절이 있었는데 이제 5편 정도 되니까 자, 그 완급 조절에서 오는 놀라움 너희 익숙하잖아. 이제 계속 때려박아 줄게. 그러면서 그냥 편집 리듬이 그냥 쾅쾅쾅쾅쾅쾅쾅쾅 동일한 박자로 이게 계속되니까 입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일어나니까 내가 눈은 현란한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내가 쉬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같이 고조를 해야 되지? 이런 리듬이 하나도 없이
그냥 2시간 반을 계속 달리니까 거기서 오는 피로도가 오히려 개연성이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낳게 하는 거 아닌가? 황 대리님 어떠세요? 비슷한 의견이, 거의 동일한 의견인데, 그 개연성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내용 전달이 안 돼요. 이게 예를 들었던 인천 상륙작전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 그냥 인간의 의식 흐름? 아니면 인간이 보통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호흡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다다다다다다 끌어가지고 갖다 붙인 느낌이라 이게 내용 파악을 하려면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이 그냥 줄창 달려가니까 개연성이 없다라는 말보다는 개연성을 느낄 수 있도록 개연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관객한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2시간 40분 되는 이 트랜스포머 5편이라는 정보를 통으로 머릿속에 들여받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나. 따져보면 나름대로 적어도 5편 안에서의 이런저런 개연성은 있긴 하겠죠. 물론 또 기가 차는 장면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왜 옵티머스 프라임이 그렇게 순식간에 나약해져가지고 세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범블비 목소리 한 번에 눈이 또 변하면서 또 돌아오잖아. 그래. 그리고 돌아왔지 하고 난 인정하고 또 넘어가. 그렇지. 진짜 이거 예를 들기도 민망할 정도의 하나의 예인데 이렇게 어설프게 디테일에 있어서 개연성이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맥락이 있잖아요. 아예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간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관객한테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영화가 돼버린 것 같다. 인천 상륙작전과 빗대시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은 저는 이제 개연성을 느낄 수 없게 잘못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개연성 따위를 느끼지 말아라고 하고 거세시켜 놓은 것 같아요. 내러티브의 흐름, 플롯의 흐름에 너를 몰입하는 게 아니고 내 눈앞에 어떤 시츄에이션을 재현한다. 혹은 그걸 내 눈앞에 뭔가를 보여준다에 굉장히 집중한 결과 그 정도로 그냥 파악되는 정보만 입수되게. 그러니까 사실 내가 차에 타고 있거나 로봇 등딱지 등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추락하는 우주선에서 지금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밖에 나는 입수를 하지 못하니까 그게 개연성이 있을 수 있나. 파악할 수 있는 정보량이 극히 드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인천 상륙작전과 단순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하나가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도 비슷한 식으로 다 때려 부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한 씬에서는 갑자기 이범수가 엄청 눈을 부라리고 있다가 다음 씬에서는 이정재가 죽을 것 같다가 근데 씬 장면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얘는 총을 겨눈다. 얘가 죽을 것 같다. 트랜스포머 똑같아요. 여기서 얘가 지금 죽을 것 같다. 여기서는 얘가 배신했구나.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그래도 참고 보자면 봐줄 만한 게 너무 단순하게 CG가 너무 좋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은 그건 맞아. 스케일도 모르겠고 CG가 튄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욕을 엄청 먹는 거고 트랜스포머는 아니야 이야기를 따지지 말고 그냥 보라니까 이렇게 하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지금 지구에서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해놓은 거니 3,000억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용철 평론가였나요? 별 반개를 주면서 너희는 아직도 이 영화의 별점이 궁금하냐 했을 때 사실 아무도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볼만했냐 했을 때 볼만했어 라는 대답을 안 할 사람은 또 사실 드물 것이다. 그럼 여기서의 특장점은 무엇이었나 했을 때 오히려 12명의 시나리오가 만든 이야기가 이거란 말이야? 하는 아쉬움이 이제 커진다? 하지만 이때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과 이때까지 실망한 게 똑같이 반복된다는 면에서 너무 이제 고답적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죠. 인천 상륙, 전 세계 모든 언론도 그렇다. 모든 콘텐츠를 통틀어가지고. 트랜스포머 5편과 인천 상륙작전을 두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별점이 있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의도적으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만족시켜야 될 부분만 정해서 치고 나갔냐? 아니면 그것도 못하고. 그래. 트랜스포머의 단점까지 가지고 있나? 그게 인천 상륙작전이다. 거의 인천 상륙작전을 무덤에 파묻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르겠고 흥행에는 성공했거든요.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까먹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700만이 넘었어요. 700만 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부관 참시하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저도 그 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공통점이라고 제가 한번 언급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인간의 의식에 그런 거 상관없는 편집, 네. 말의 편집에 대해서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억나는 사례들이 한두 개씩 있으니까 뭔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때까지 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방법이 달성하는 어떠한 목표가 있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집하는 거를 또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이런 거 고민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네. 뭐 우리가 언젠가는 어떤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네. 어떤 경우에 따라서 오로지 흥행, 오로지 보여주는 비주얼로만 가져가는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이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 상황 자체가 슬프긴 한데 네. 시리즈를 그렇죠. 몇 개로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흥행을 하면서 나가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다는 네. 이런 상황을 목도하고 나니 참 처참하다. 전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연출이 어떠한 세계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로 어떠한 세계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게 뭐냐면 결국 저는 누군가에게 이해나 동의를 구한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작동했다 했을 때 그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트랜스포머에서 어떤 세계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변신 로봇이 지구에 함께 살고 있다 하는 게 과연 어떤 세계를 만든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나 했을 때 저는 이 영화를 만든 마이클 베이 감독은 어떤 세계관을 만들고 자기가 보는 세계에 대한 어떤 시선을 남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몰입하고 감동하게 만드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이클 베이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이 영화 시리즈를 끌고 가는 모든 사람들도 제작에 관련된 사람들도 마이클 베이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3천억짜리 굉장한 붐 쇼를 잘 갈무리해가지고 누구 하나 어느 장면에서 얻어 걸려서 자기의 마음을 증폭시킬 수 있는 장면을 무리수가 가득한 이 수백 장면을 하나로 넣었을 때 한 편의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게 책임질 수 있는 관리자로서 마이클 베이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세계 각지를 떠돌면서 세계에서 수십 개의 스폰서가 붙어 있는 이 영화의 프로덕션 이걸 책임지고 거의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편집할 수 없는 수백 수천 개의 소스들을 갖다 놔줬을 때 그래도 어떻게든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 놓고 몇백만 명이 그냥 열광할 수 있게 만드는 관리자라고 했을 때 마이클 베이만한 사람은 없다. 그게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생각하는 어떤 지향점과는 좀 차이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트랜스포머 내용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야, 내용 얘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아소왕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용 얘기를 한들. 그렇죠.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극장의 성수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8월 정도까지는 매주 굉장한 큰 영화들이 막 쏟아져 나올 텐데요.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호평을 할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제발. 네. 아무튼 저희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화 하나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